조금 다른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 돌직구 신문에 발항을 해봤는데 일제강점기 때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 그런데 이 3.1운동을 촉발한 인물들이 위인전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민족대표 33명입니다. 그런데 스타 강사인 이 설민석 씨가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했다며 그 후손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설민석 씨가 뭐라고 훼손을 한 건지, 폄훼를 한 건지 강의 내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학생들하고 이제 12시에 낮에 만나가지고 독립선언서 외치면 학생들이 태극기 나눠주고 이러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당일날 민족대표들은 현장에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사롱이 있었습니다. 태화관이라고. 이완용 단골집이거든요. 그리로 가요, 대낮에. 그 집 마담 주옥경하고 송병희하고 사귀었어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둘이. 세 번째 부인이죠. 그래갖고 그 마담이 뭐 디시해준다고 안주 하나 더 준다고 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낮에 그리로 간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낮술을 막 먹습니다. 거기서 야, 김희독립 선언서, 막 소리치고 낮술 먹고 거기서 전화를 해요. 종로경찰서에. 아, 나야. 병이야. 나 지금 취했거든. 나와서 데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 되지도 않은 택시를 싹 보냅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스스로 자수한 게 민족대표 33입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민족대표 33인, 3.1운동에 촉발된 인물이 됐었는데 이 33인의 민족대표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른바 룸살롱에 가서 낮술을 먹고 마담과 연애를 했다라고 강의를 한 게 논란이 된 겁니다. 후손들이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축배를 한 잔 들었을 수 있지만 33인 중 상당수가 목사나 장로들인데 술판을 벌였다는 느낌의 서술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손병희의 후손인 정유원 씨가 독립운동하신 선열님들에 대해서 너무 모독적이고 표현 자체가 망언이고 망발이다.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의 연구자인 이창번 씨는 손병희 선생을 만나서 우이동에서 부인으로서 내조를 했다. 3.1운동 당시에는 기생이 아니었다. 마담, 룸살롱 마담이라고 표현한 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설민석 씨가 SNS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 낭독 후 자발적으로 총관부에 연락하여 투옥된 점과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이라는 역사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으며 민족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역시 존재한다. 그것은 그날 사건의 견해일 뿐이지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유족분께 상처가 될 만한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는 꾸지람은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것은 내 의견이다 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 해명 때문에 다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지나친 발언 아닙니까? 참 왜냐하면 그 설민석 강사의 얘기에는 사실 팩트와 자기 역사적인 인식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하나,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스타 강사인데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요. 저분이 원래 그래서 제가 참 역사를 재밌게 한다고 보니까 연극영화과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석사는 이제 역사 교육을 했어요. 제가 큰 틀에서 볼 때 그 역사에서 서술이 틀린 것은 별로 없었는데 재미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해서 좀 오버하게 발언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섞여서 저런 문제가 나왔는데 특히 33인 대표는 이제 우리가 천도교, 기독교, 불교대표 2명까지 들어가서 우리 소위 말해서 민족대표로서의 종교단체 대표로서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고 현장에 없었고 좀 공동경찰서에 직접 전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병희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체포돼서 옥사를 했고요. 예. 한 명 도주한 이제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감옥에 갔다 와서 책임을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33인의 민족 대표에 대한 기미 독립선언서 역사적 의미 자체를 과소평가하거나 저런 식으로 그날의 어떤 해프닝과 이어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건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런 거는
본인의 일생 전체, 그다음에 그 역사, 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 전체를 후대에서 봐야지 그 당시에 이제 한두 가지 행적 가지고서 너무 재미나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 기자가 이 설민석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만 한 게 아니고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그 초판본과 개정된 2판 두 가지를 다 내용을 봤는데 민족 대표 33인의 행동에 대해서 엉뚱한 행동이다라고 기술이 돼 있고 룸살롱 마담 이런 표현이 그대로 책에도 나와 있다고 해요. 조금 전 강의에서 보셨듯이 민족 대표 33인이 대낮부터 룸살롱에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마담과 사귀고 나중에 결혼한다라는 식의 취지가 그대로 책의 초판본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한 해 뒤 개정된 개정판에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대부분 다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설민석 씨가 뭔가 문제를 느끼고 수정을 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느끼고 수정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유족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전에 다른 쪽에서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 강의를 제가 봤어요. 텔레비전을 지켜보면서 참 강의 잘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의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참 재능 있는 그런 강사다, 학자다 하고 참 좋아했었는데 저 보면서 좀 아찔했거든요. 아찔했어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니죠. 저건 가는데.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큰 흐름은 맞지만은 맞는 흐름 속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사용되는 말, 표현, 표정. 지금 연극 영화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강의할 때 저 표정과 저게 사용된 룸사롱이나 무슨 안주나 디시나 하는 얘기들은 누가 보더라도 민족대표 33인의 어떤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평가는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상대를 좀 거기에 비해서 학생들이나 3.1운동 일선에 섰던 사람들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고자 했던 의도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깎아내릴 것은 아니었는데 좀 흥분이 돼 있었다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말의 중요성 얘기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저한테 물으셨어요. 대변인으로서 말 얼마나 중요하냐. 맞죠? 우리 정치인들에게 고위 공직자들에게 지금 실망하는 게 말 가지고 하거든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 품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문제에 다른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설민석 강사가 좀 더 명쾌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의도와 달리 표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분이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민족대표 33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날 당일 그 시대 분위기 속에서 본인들의 이름을 내걸고 33명 사인을 하고 도장 찍고 경찰서 자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엄청난 용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용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은 오히려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민석 씨가 그때 당시 그때 시대에 있었다면 과연 이름 내걸고 독립선언문 쓸 수 있었을지 그리고 예. 태워간 그 자리에 설민석 씨가 직접 있던 것도 아닌데 룸살롱에서 마담 끼고 술판을 벌였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